110쪽에 445쪽 445 빼고 없어. 오케이. 자 118부터 해보면 238. 자 이거는 옛날에 광역여고 학생들을 내가 좀 가르쳤었는데 그때 기출에서 출제되는 문제야. 자 일단 이거 같이 한번 보면 선분은 AP의 길이를 소에다가 AP를 X라고 두고 우리의 목표는 X가 포함된 방정식 만들기. 자 그러면 문제 조건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직사각형의 2cm, 4cm 가로 세로 길이 이용해달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수선의 발을 조건으로 줬네. 수선의 발이가 아니고 다 수직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 사각형 APOS와 APOS 얘랑 OQCR 얘의 합이 3이다 좋네. 그럼 일단 예상이 X가 포함된 방정식은 사각형 넓이 합으로 나올 것 같고 문자가 두 종류면 한 종류로 바꿔서 풀면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OR 길이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OR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OR은 현재 이 길이가 X 이 길이가 2 여기가 OR 여기가 4. 그럼 이 삼각형과 커다란 직각삼각형은 A 닮음이지. 그래서 X 대 2는 선분 OR 대 4. OR을 뭐 문자 Y라고도 상관없고. 자 따라서 선분 OR의 길이는 2x 찾았다. 자 그럼 이게 찾아진 순간부터 이제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데 얘를 2x라고 하면 이 길이는 2-x라고 쓸 수 있겠고 그 다음 요만큼의 길이는 전체 4에서 2x를 빼는 거니까 4-x. 그러면 방정식 나와서 2차 방정식 풀면 답 나오겠지. 더 설명 필요해? 오케이 넘어갈게. 자 다음 2, 3. 자 이건 유형을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문자가 두 종류인 2차식에서 x, y에 대한 두 1차식이고 이만 나오면 판별식을 두 번 하면 돼. 그럼 판별식을 두 번 하는 원리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자 먼저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2x의 제곱 원리도 일단 설명해볼게. y-1의 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k. 그러면 우리가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걸로 될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써도 돼.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하지만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 2차식을 0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낸다면 그게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래.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알파, x-알파로 강제 인수분해할 수 있지. 그럼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2차식을 근의 공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통해 현재 이 2차식도 문자가 너무 많아서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의 공식으로 강제 인수분해를 하게 됐을 때 얘도 일단 2차 항의수가 2니까 2차 항정식 만들기 개념으로 일단 2가 여기 들어갈 것이고 x 빼기 하나 알파 x 빼기 베타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알파라는 존재를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해본다면 근의 공식으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d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d가 다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y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옵니다. y에 관한 2차식.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건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이라고 했는데 이 알파의 숫자를 보면 여기는 1차식이 맞는데
여기는 루트 문자야.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루트 안에 문자가 들어간 식은 다항식이 아니라 무리식이라고 불러. 무슨 식? 무리식. 그리고 y분의 3 같은 경우 얘도 항이 아니지. 얘도 항이 아니라서 얘는 유리식.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루트가 들어가면 다항식이 아니라 무리식, 분모에 문자가 들어갔을 때 유리식. 그래서 우리는 얘가 현재 다항식이 아니라 무리식꼴이기 때문에 얘가 다항식꼴이 되기 위해선 이 y에 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 밖으로 탈출하면서 1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 2번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두 1차식이 곡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선 먼저 첫 번째 기존의 이 2차식을 판별식을 구하면 루트 안에 있는 d를 우리가 처음에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d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만 하면 두 1차식의 조건이 성립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d 자체의 식을 찾은 다음 이 d 자체의 판별식을 d'이라고 했을 때 이 d'이 0이 되면 d라는 판별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얘를 원리대로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원리를 이해한 바탕으로는 스스로 뭔가 캥길 때 했으면 좋겠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문자가 두 종류인 또는 세 종류인 2차식이 나왔을 때 인수분해한 결과가 x, y에 대한 두 1차식이 곡꼴로 나왔다 라는 문장을 보면 우리는 해당 2차식을 통해서 판별식을 먼저 구하고 그 판별식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되는 건데 이 식이 바깥으로 탈출되려면 판별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지. 그럼 이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반의 제곱 또는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을 2번 해주면 된다. 자, 그럼 2번 하는 상황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먼저 기존의 판별식은 일반 판별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는 y-1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가 이제 인수분해했을 때 완전 제곱식에 대한 탈출하면서 y에 관한 1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전개를 좀 해보면 앞에 거 제곱 9세 곱하면 2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8이니까 전개하면 8y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8b 그럼 동류항을 더해주면 9y 제곱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8 y 플러스 1 마이너스 8b. 그럼 이 순간부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반의 제곱 또는 판별식 d가 0이다 조건을 써주면 반의 제곱은 말 그대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는 조건이고 판별식이 0이다라는 것은 이 2차식 자체의 근이 중근으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성립하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 또는 이게 성립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고등부터는 반의 제곱하면 선생님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판별식으로 쓰면 논란은 좀 잠재울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제 판별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운데 항이 짝수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D'의 짝수 판별식이라고 써주고 B'의 제곱은 9의 제곱 마이너스 A C가 0이 되도록 하는 K값이 답이 된다. 그리고 계산하면 81 마이너스 9 72K는 0. 그러면 81이랑 마이너스 9 하면 72가 되고 2항 되면 마이너스 72K는 마이너스 6을 찾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10페이지 445번. 자, 이것도 출제율이 높은 문제인데 자, 어느 상점에서 게임기 A 한 대를 20만 원씩 판매하면 여기다 써볼까?
판매 20만 원으로 설정하면 무조건 90대가 팔립니다. 그런데 한 대 가격을 10,000원을 인상할 때마다 1만을 추가할 때마다 판매 개수는 3대씩 줄어든대. 그래서 세대가 줄어버리고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한 달 동안 총 판매액은 정가가 같은 말이 판매액은 정가 곱하기 판매 개수를 뜻하는 거고 그 총 판매액이 1,872만 원 이상이 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럼 현재 총 판매액이라는 것은 정가 곱하기 개수고 1만 원일 때 세대가 준다는 소리니까 X만 원일 때는 3X대가 감소하겠지. 그래서 식을 세워보면 총 판매액 정가는 20 플러스 X 하고 10,000원 이렇게 곱하기 개수는 90 마이너스 3X대. 요게 총 판매액이라고 쓸 수 있겠고 그 판매액이 1872만 원. 만 원까지 다 써줘야 돼. 1872만 원 이상이 될 때 게임기 A 한 대 가격은 최고로 얼마로 정할 수 있는가? 즉 그 말은 이 부등호를 성립시켜주는 x 값의 범위를 찾아주고 그 범위에서 제일 큰 x를 찾은 다음 그 x를 대입했을 때 가장 비싸게 파는 가격을 알아낼 수 있다는 소리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도 좀 보면 일단 10,000원 반드시 서술형 나와서 써줘야 되고 약분되고 그지? 그런 다음 전개 할 건데 얘를 좀 살짝 바꿔주면 마이너스 3을 공통인수 뽑아볼게. 마이너스 3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0 그지? 자 그러면 두 식은 같은 항이 다음 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합곡 공식으로 전개가 가능하고 합곡 공식은 같은 거의 제곱 플러스 다른 거의 합 같은 거 곱하기 다른 거의 곱 해놓고 마이너스. 그 다음 배수 판별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려 하는데 우리는 이 각자리 숫자 합이 3의 배수면 얘는 무조건 3의 배수야. 그러면 현재 얘는 각자리의 숫자 합이 얼마야? 18이지. 그럼 18은 3의 배수야? 그래서 3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나누기를 실제로 해본다면 3, 6, 18, 3, 6, 3, 4, 12 나눠 떨어지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하고 부등호 바뀌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2차 부등식은 2차식은 0과 대소비교했을 때 인수분해가 해구하기가 제일 쉽고 그럼 얘를 이항시키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가 0 이하가 되고 부등식의 해는 2차 함수 그래프로 우리가 찾는 건데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됐다 가정하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생략하고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고 그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6과 x-4로 쪼개지고 2차식이 0보다 작은 경우 때는 4입값 발견값 4입값 그래서 우리는 x는 4 이상 6 이하로 해가 떨어집니다. 그럼 따라서 뜻을 맞는 답은 최고가는 얼마로 정할 수 있는가 물어봤지. 그럼 x가 6일 때 제일 비싸니까 26만 원이요. 이게 답이다. 자, 오늘 이제 진도 나가 보면 200 내가 잘못 봤네. 213페이지부터 봅니다. 213페이지 개념 설명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게.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자, 이것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2차 함수 그래프를 상황마다 그려서 너희가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다음 중 어떤 2차 함수가 2차식이 있었고 2차 부등식이 다음과 같았대. 이때 부등호를 성립시키는 x값이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조건을 써주세요라고 한 거야. 그러면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해서 이 x 자리에 뭐가 대입돼도 항상 x가 대입돼서 만들어지는 이 네모 박스 y 값은 양수이면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x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y가 항상 양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그림을 그려줄 때 먼저 x축을 그려주고 항상 양수가 되려면 아래로 볼록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이때는 무조건 양수가 존재하는 거고 위로 볼록은 무조건 음수가 존재하는 거니까 항상 양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좌표에 찍힌 y 값이 모두 다 양수여야 되니까 그림은 이렇게 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x축과 2차 함수 간의 교점의 좌표가 없다는 소리는 2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x축을 연립방정식했을 때 해가 없어야 되고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줘. 요거 책에 나와 있어.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네 가지 식을 다 보여줄 건데 이번엔 등호가 여기 들어갔어. 등호가.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노란색으로 써달래.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x에 뭐가 대입돼서 만들어진 네모 박스는 y가 되는데 그 y는 양수 또는 0도 가능하다는 소리지. 그러면 그래프의 그림이 이것도 가능하고 또는 이렇게 접해서 y가 0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나오기 위해선 a는 양수여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판별식은 0 이하면 되겠지. 그래서 접할 때는 x축과 교점이 한 개 있으니까 판별식이 0 없을 때는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스피드하게 나머지 두 개를 끝내보면 그래서 이거를 상황에 따라 떠올려줘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고 자, 이번엔 2차 부등식해가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x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그려달래. 그러면 그냥 물어볼게. 자, 일단 x축이 있어. 그럼 얘는 일단 무슨 블록이어야 돼? 그렇지. 모두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a는 위로 블록. 그러면 y 값이 모두 음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럼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다.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또 마찬가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y는 음수 또는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음수만 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붙을 때는 음수와 0이 모두 되는 경우지. 그럼 이것 또는 이거일 때 판별식은 0 이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이해를 바탕을 가지고 17번 풀어보자. 17수 17.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그래프 그려서 위아래 블록과 판별식만 그림에서 분석해서 우리가 끌어내면 돼. 아, 근데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하나만 볼게. 지금 여기서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고 부등식만 써있지. 그럼 얘는 1차 부등식이 돼도 된다는 얘기야. 그 소린 1차 부등식계도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를 찾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a 플러스 2가 0이라고 생각해. 그럼 얘가 0이라고 하면 얘랑 얘는 x가 뭐가 들어가도 항상 0이지. 그렇지만 항상 0이어도 좌변은 숫자가 4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부동은 항상 성립하네. 맞아?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2가 0이어도 항상 성립하니까 a는 마이너스 2를 포함시켜줘야 돼. 해보자. 답 나와. 자, 다음 452번 1분만 같이 보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그려달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현재 얘는 이차함수 1차항에서 양수라서 일단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상태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라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건데, 2차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찾아야 되겠는데, 얘를 부등식으로 뽑아낸다고 하면 먼저 2차 함수식, 난 너무 안 보이네. 2차 함수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1이고, 그럼 여기에 x에 뭘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y값이 여기 다 찍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x에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1차 함수의 y값은 2x-k제곱. 그러면 2차 함수 이 그래프가 1차 함수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그 함수 값이 항상 크면 되겠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만들어줘. 그런 다음 얘가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이 부등호를 성립시키는 x 값이 근이 될 텐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먼저 x의 제곱과 마이너스 4k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그리고 2x 마이너스 k 제곱이라는 식을 연립했을 때 우리는 이때 등호를 성립시키는 x 값이 교점에 잡혀 x 값이지. 그럼 이 그림은 현재 교점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연립했을 때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뭐가 되기만 하면 돼? 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해를 찾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겠지만 현재 k 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k가 포함된 방정식을 뽑기 위해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두 식을 연립했을 때 교점의 좌표가 없어야 되고, 그 말은 연립 방정식을 대입법을 통해 만들었을 때 그 방정식의 등호에 성립시키는 x 값이 존재하면 안 되면 그 방법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해보자. 자, 그럼 일단 그거대로 풀 수가 있고, 두 번째 풀이로도 또 보여주면,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는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부등호를 성립시키는 x 값은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게 하기 위한 조건은 얘를 이항시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부등식해나 이 부등식해나 똑같은 상황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란 그래프를 그려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판단하고 판별식으로 처리하면 된다 했어. 자, 그러면 얘는 현재 아래로 볼록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 x에 뭐가 집어넣었을 때 이 y값이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제는 x축, 얘는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럼 이 식 자체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도 갈 수 있어. 그럼 이걸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한번 풀어보면 b 프라임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h니까 1 플러스
얘를 제곱해주면 앞에 거 제곱 두 제곱 쓰면 2배 뒤에 거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그럼 따라서 얘랑 동일한 거 하면 3k제곱 얘는 4k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 기분은 공통인수 빼기니까 k를 빼주면 3k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2차식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사이값 바깥값 사이값.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분의 4와 0과 사이값이니까 전부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 그래서 좀 전은 교전에 대한 방식으로 푼 거고 지금 방금 푼 거는 2차 함수가 항상 성립할 조건. 2차 부등식에서 해가 항상 성립할 조건으로 다시 풀어봅니다. 네? 오케이. 자 이제 필수 18인데 이것도 아까 개념 같이 한번 똑같이 보면 좀 전은 항상 성립할 조건이었다면 지금은 항상 성립하지 않을 조건. 거꾸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2차 함수가 2차식이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존재했을 때 x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려면 x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얘는 반드시 음수만 나오면 부등호를 성립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겠지. 그럼 그래프로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그려졌을 때 항상 성립하지 않겠네. 그래서 이 경우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근데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얘가 0이 돼도 부등호는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이게 붙어버릴 때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판별식은 0 이하이다 이렇게 끌어내주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응용을 해보면 이번엔 등호가 들어갔어. 등호가. 그럼 등호가 들어갔다는 소리는 x장에 뭘 집어넣을 때마다 부등호가 항상 성립되지 않기 위해서 x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반드시 음수만 이번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부등호를 빼서 표현을 해주는 거야. 나머지는 0으로 니네가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만 읊어주고 자 1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1번도 주의할 점이 아까 전에 그냥 부등식만 나왔지만 여기서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 A는 숫자 뭐가 되면 안 될까? 그렇지. 그래서 얘를 풀 때는 A가 0이 되면 안 된다 염두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해보자.
얘기하고 참고해서 풀어볼게. 자, 우리가 해가 단 하나만 존재하도록 하는 조건도 있어. 예를 들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는데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랬을 때 다음 중 x 자리에 뭔가 대입했을 때 부등호를 성립시키는 x가 단 한 개만 나오도록 하는 조건을 쓰세요. 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일단 해가 한 개만 존재하려면 얘가 만약에 일단 부등호를 성립시키는 y 값은 이 y 값은 양수 또는 0인데 양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아래로 부족하면 해가 엄청 많지. 그래서 우리는 양수인 경우로 좀 제껴주고 0인 경우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면 해가 한 개가 나와. 그럼 그 예시가 먼저 수직선 한번 그려주고 얘를 위로 블록하고 접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만들어지는 y 값은 음수 또는 0만 지금 가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음 부등호를 성립시키는 x 값이 한 개만 존재하려면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x가 알파라고 했을 때 x는 알파일 때만 성립하고 나머지 다 성립 안 하지. 이게 해가 하나 있으면 가지고. 그러면 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a는 음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판별식은 0이 돼야 된다. 이 두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줘. 되지. 자, 그럼 풀어보자. 4, 5.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봅니다. 자, 다음 중 x는 존재 범위가 0 이상 3 이하이고 이 2차 부등식이 이 존재 범위에서만 항상 성립하도록. 그 말은 x 0부터 3까지 대입했을 때 대입한 이 네모 박스, 즉 y 값은 이 범위에서 대입했을 때 이 y 값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음수 또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 또는 0.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음수 또는 0이 x가 0과 3범위에서 되도록 하는 a 부분을 구하죠. 자, 그럼 현재 얘는 2창의 개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블록이네. 아래로 블록. 그러면 0과 3의 경우가 종류가 좀 몇 종류가 나올 수 있는데 0일 때와 3일 때, 0일 때와 3일 때, 0일 때와 3일 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 방에 싸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영수는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그림이 나왔을 땐 x축의 데드라인은 이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고, 이 경우 때는 데드라인이 이렇게, 이 경우 때는 데드라인이 이렇게 나와주면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이 0이어도 되고, 즉 3,f3에서 이 장수가 3,f3인데 f3 자체가 0이 돼도 되고 음수가 되면 이게 더 내려가는 상태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는 f3이 0과 같아도 되고 음수이면 무조건 이쪽 당근색 범위는 0 또는 음수가 나오겠지.
다음 이 경우 때도 한번 살펴보면 이 좌표는 자 이거 헷갈리니까 최종 설명할 때 한번 얘기해주고 0,F0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F0이 0보다 같거나 작으면 이 당근색 범위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은 다 음수가 되니까 성립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형태인데 뭐 얘가 바뀌어서 나와서 총 네 가지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 나오는 이유는 이 문자 A에 따라 이 2차 함수식이 달라지니까 바뀌어진다는 얘기야. 맞아? 근데 일단 우리가 A가 누가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림은 왔다 갔다 막 변형되고 있는 거야.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딱 제한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먼저 이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 F3이 0이하다라고 처리하면 무조건 저 y 값은 x가 0과 3 사이 범위에서 음수는 0을 갖게 만드는 거지. 동시에 F0이 0이하라고 하면은 이 경우 때도 만족하는 거지. 즉, 이 경우 상황에도 만족시켜주고 동시에 이 경우 상황에도 만족시켜준다는 소리는 이 조건 하나만으로 무조건 x가 0이나 3이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값이 0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꺼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얘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그 경우가 무조건 x가 0과 3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함수 y값이 음수는 0이 되도록 하는 값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이제 식으로 풀어보면 더 눈에 와닿을 텐데 그래서 얘는 무시해도 된다고. 어차피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식으로 풀어보면 자 F3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F3 자 F3은 여기 엑셀에 3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F3은 9 플러스 3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 얘가 0 이하가 돼야 되고 동시에 이제 F0은 0과 0을 대입하면 둘 다 사라지고 A제곱 마이너스 9가 0 이하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 그 말은 이 부등호를 성립시키는 A 값은 F0을 무조건 0 이하가 되도록 해주는 애라는 소리고 위에 있는 부등호를 성립시켜주는 A 값은 F3을 0 이하가 되도록 해준다는 소리야. 그런데 우리가 얘는 0 이하가 됐는데 얘는 0보다 크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두 녀석을 동시에 성립시키는 A를 우리가 꺼내 쓴다라는 아이디어로 연립을 해준다는 거지. 뭔 말인지 와닿아? 따라서 이제 그림으로 마지막 한 방 정리하면 자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3A하고 이렇게 하나 끝나고 얘는 인수분해까지 바로 해버리면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 4이니까 그리고 얘도 공통인수를 뽑아버리면 A를 묶어서 이렇게 그러면 수직선으로 나타냈을 때 A는 마이너스 3점 찍어주고 0 점 찍어줬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는 F3이 무조건 0 이하가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F-3 A가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을 땐 F0만 0 이하를 만들어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X 0과 3 사이에서는 무조건 0 이하가 돼야 되니까 그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A 범위는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연립을 한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해줬고 정답은 마이너스 3이다. 0 이하. 이렇게. 그래서 해보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458번 풀기 위한 필요한 내용 하나만 공식 전까지 해볼게. 다음 중 x가 1과 2 사이 범위에서 fx가 0보다 작게끔 만들어주는 범위를 뭔가 구하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 x의 제한된 범위에서 fx 이 x 뭔가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먼저 fx식을 만약에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x축은 이렇게